사실 산재보험은 보상받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근재보험이 보상받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상메이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으로 보상을 잘 받으신 한 의뢰인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영상은 전국의 업무 중 재해로 사고를 당하신 많은 근로자들에게 보상적인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보상멘토로 이따금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다 받았는데 내가 또 근로자 재보험이라는 걸 가지고 보상을 받는 것이 있냐고, 있다면 보상이 나오냐고, 이런 질문들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이죠.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어떤 이유에서 재해를 당한지 크게 묻지 않고 그런 사고를 입게 되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해주고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또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과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로자가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보상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바로 이 근로자 재해보험, 줄여서 근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재보험은 왜 이중으로 보상이 될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산재보험은 단지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공보험입니다. 반면에 근로자 재해보험은요,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는데 그 재해를 당한 경위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니까 본인의 부주의기보다도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공사 현장에는 매우 불특정한 위험들이 존재해 있죠. 그래서 현장 소장이라든지 관리자들이 그날의 근로자들이 해야 할 일들도 정해주지만 근로자들이 안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이라든지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많은 공사 현장들이 어떤 물적 자원이라든지 안전 수칙을 미리 피드백을 받고 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제공하지 않아서 그들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 이것은 흔히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추가적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해당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제공하거나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2차적 손실을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2차적 손실이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이라는 상품으로 손해보험사에 상품화되었고요. 요새는 많은 공사 현장의 사업주들이 이 근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가입된 근재보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통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산재보험으로 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또는 사망했다면 장의비와 유족급여, 이런 것들을 받고 또다시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보상 업무는요, 결국 하나의 사고로 발생했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선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재보험으로 그 사업주가 그날의 업무 지시를 어떻게 했고 안전관리를 어떻게 했고 또 안전 물적 자원을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따라서 그 과실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선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것을 초과할 경우에만 근재보험으로 추가로 보상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보통 근재보험으로 항상 보상이 더 나오기 때문에 산재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요 2차적으로 근재보험을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의뢰인은 2019년 중반쯤에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광케이블 가설 및 포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에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아주 높은 위치에서 낙상하시면서 왼쪽에 팔꿈치 관절을 굉장히 많이 다치셨고요. 그거 말고도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골절뿐만 아니라 관절의 탈구, 주관절의 인대 파열 등이 동반되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좌측의 주관절이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이시고요. 산재보험을 받으셨지만 그 이후로 근재보험의 보상 여부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 주셨습니다. 사실 산재보험은 보상받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산재 승인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그냥 다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산재보험 피해자들이 그냥 다 알아서 산재보험은 정리가 됩니다. 임금이라는 쟁점도 사실 없고요, 장애라는 쟁점도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제보험은 임금의 쟁점도 있고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과실의 쟁점도 있고, 또는 산재보험에서 장애급여를 잘 받았다고 해서 근제보험에서 장애 부분을 알아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계가 놓여있기 때문에 근제보험이 보상받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인도 저희한테 산재보험을 다 보상받으신 다음에 근제보험에 대해서 참 너무 보상받기가 어려운데 저희에게 어떻게 보상받으면 좋겠느냐고 사전에 의뢰를 해주셔서 제가 몇 개월간 이분에게 상담해드렸습니다. 결국 최근에서야 아주 힘들게 그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좀 만나 뵙고요, 또 다시 이 근제보험의 보상 성공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고생하셨고, 저도 좋은 분 만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만나 사는 일이 굉장히 힘드시죠? 예, 저희도 이제 중증 환자들 많이 만나는데요. 레파토리가 그래요. 아버님 제가 볼 때는 건강하시다고 칭찬을 드리냐면, 아버님 정도 다치신 분들이 아프죠, 통증이 오죠, 관절의 기능이 잘 안 되죠, 몸이 안 낫는 것 같죠. 그럼 바로 정신건강의사 앞으로 가요.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 가슴. 아버님은 정말 건강하시게 뭐 사고 나면 난 거지 이제 이렇게 털어버리시니까 아버님 같은 분들 보면 제가 더 기분이 좋죠. 오늘은 진짜 200, 한 3, 400 갖고 진짜 무지하게 다퉜어요. 지난번에 뭐 좀 전화 좀 하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매덕 주는 것도 아니고 돈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뭔 놈이 이렇게 세우 맞아요. 주면 주고 안 주면 못 주면 못 준다고 확 부르주고 하던가 하지. 아버님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아니 뭐 아주 체격이 좋으시네. 네, 건강하시면서 걸어주십시오. 네. 네, 이제 의뢰인과의 또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이어지는 2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편을 마치도록 할게요.